로또와 같아가지고 잘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지요. 그렇게 개발하려면 기술 개발하려면 그러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요. 연구하고 개발한다. 리서치하고 디벨롭먼트 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R&D예요. R&D 많이 들어봤죠. 연구개발비. 근데 연구개발비 이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술계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술계수를 갖다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이렇게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박 나거든요. 부자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구를 하죠. 이렇게 연구 개발해도 성공할 확률이 5% 미만이에요. 그래도 합니다. 5%가 아니라 2%라도 해요. 왜? 저게 한번 되면 대박이니까 절대 포기할 수가 없죠. 기업도 국가도 절대 이건 포기할 걸 포기해야죠. 2% 로또보단 낫죠. 그죠? 로또 1등 해봐야 뭐 100억 주겠어요? 그죠? 이거는요 엄청나게 많이 확률이 높죠. 그래요. 2%가 아니라 1%라도 0.1%만 된다도 기업과 국가는 절대 이걸 포기를 못합니다. 기술은요. 포기할 걸 포기해야죠. 0.0000000%라 하더라도 합니다. 절대 포기 못합니다. 왜? 기술이라는 게 우리의 미래니까. 우리의 나아갈 바냐니까. 그래서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결국 나라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 있죠. 그래서 기술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더 보려고 그러는데 이걸 그래프로 잠깐 좀 보려고 그래요. 생산함수죠. 자, 생산함수는 이렇게 A, 알파, K, 베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이게 생산의 정의예요. 생산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적절히 배합해가지고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생산함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학적 기호로 표시했다 그래서.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그래프를 나면 여기 노동이 변함에 따라서 생산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거죠. 노동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네 단위 이게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지수 함수 같이 늘어난다고요. 어떻게 늘어나냐면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이게 생산함수죠. 물론 자본도 변해요. 자본은 사실은 여기에 있죠. 여기 있어가지고 노동과 자본 속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보나 이쪽 똑같아요. 모습이.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자본이라고 해도 되고 노동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모양은 다 똑같아요. 평면으로 보면 다 똑같다고요. 자, 생산함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노동량이 자꾸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1000명, 2000명, 3000명 자꾸 하면 생산량은 자꾸 증가돼요. 당연히 증가되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증가긴 증가되는데 증가하는 요 기울기 있잖아요. 변화율이요. 노동 한 단위 더 증가되는데 자본이 수량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라는 거죠. 요 구간에 대한 기울기. 이 기울기가 점점 체감한다고요. 이 기울기,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 한 단위 더 증가하는데 수량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라는 것인데 이 점의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의 리미트 해가지고 제로로 만들면 점의 기울기가 나오죠. 점의 기울기를 뭐라 하냐면 DL분의 DQ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점에 대한 기울기, 요 점에 대한 기울기죠. 요 기울기를 뭐라 그러냐? 여기서는요 기울기를 한계 생산물,
MP라 그래요. 그 마지널 프로덕트라 그래요. 이걸 한계 생산물이라고 그러죠. 한계 생산물이죠. 기울기를 한계 생산물이라고 한다고요. 노동에 있어서 노동은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예요. 노동에 있어서 한계 생산물. 자본이라면 자본이죠.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물이죠. 그게 뭐냐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기울기지만 이건 뭐냐면 사람 한 사람 더 채용할 때 생산량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노동에 대한 생산율 변화율이라고요. 미분이라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한계 생산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체감한다고요. 기울기가 점점 줄어든다고요. 여기에 한계 생산물을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기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노동이 자꾸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지요. 줄어드는데 어떻게 줄어드냐면 아주 체감하고 이렇게 체감하고 있죠. 한계 생산물의 모습이에요. 노동이나 자본에. 그래요. 한계 생산물은 어떤 형태로 되냐면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한계 생산물은 예외가 없이 다 법칙이 그래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기울기는요, 체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 어쨌다고. 노동은 굉장히 그러니까 생산 요소, 노동이나 자본이 계속 증가하는데 그러면 많이 증가하면 생산량은 증가돼요. 그런데 한계 생산물은 체감한다고요. 즉 여기에 요 기울기가 뭐냐면 요게 아까 얘기하는 노동 생산성이고 자본 생산성이라고요. 노동 생산성이 자꾸 줄어들어 간다고요. 효과가 자꾸 줄어들어 간다고요. 처음에는 사람을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면 생산량은 자꾸 증가돼요. 근데 증가하는 속도가 자꾸 들어온다고요. 1000명 만들 때 만약에 1000개 만들었다면 그럼 2000명을 하면 노동 생산성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럼 2000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2000개 만들어지지 않고 증가하긴 증가한단 말이에요. 1900개밖에 안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3000명 하면 3000개가 증가될 텐데 아니라고요. 2500개밖에 안 만들어진다고요.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 버린다고요. 그런 성격을, 그런 법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생산 요소는요. 즉 생산성이 이게 한계 생산물인데 이게 노동 생산성이고 이게 자본 생산성인데 이게 자꾸 체감한다고요. 그런 성질을 이 안에선 갖고 있어요. 자,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기울기가 바로 이거예요. 한계 생산물이죠.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런 얘기를 했었죠. 모든 생산돼가지고 물건이 딱 돼 있으면 내가 소비를 하려고 그래요. 하면 이거 자꾸 먹으면 효용이 자꾸 늘어나요. 초미효용은 자꾸 늘어나죠. 그런데 자꾸 가면 조금씩 실증 나요. 그죠? 한계 효용은요. 한계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 효용은 자꾸 실증 나서 자꾸 줄어든다고요. 그냥 줄는 게 아니라 체감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요. 그죠? 모든 물건들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재화 서비스는 소비를 하면 많이 소비하면 효용은 증가하게 하는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가지고 점점 실증 났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겨버린다고요. 모든 물건은 그런데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생산 요소, 만들기 전에 그 원재료 같은 생산 요소는 그럼 어떻냐? 그거는 말이죠. 처음에는 잘 만들어 가는데 점점 노동 생산성이, 자본 생산성이 줄어든다고요. 만드는 게 현찮단 말이에요. 한계 생산물은 체감한다고요. 모든 산나만상은 모든 물건들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원재료의 재료에 관한 노동과 자본 이것도요. 그 원재료 이런 것들도 보면요. 이것도 보면 생산성이 점점 체감한다고요. 한계 생산물이 체감한다고요. 완성품이나 이 완성되기 전에 이 물건 되기 전에 그 부품들
생산 요소들 그거조차도 모든 것이 보면 체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그게 예외 없이 그런 법칙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생산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생산량이 이게 자꾸 노동 생산이 줄어든다. 그게 뭐냐면 자꾸 증가하잖아요. 증가 이렇게 하면 뭐냐면 속도 만드는 게 아까 100km에서 100km는 계속 가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100km 가는 게 아니라 다음엔 80km 가고 다음엔 70km 가고 다음엔 50km 간다고요. 체감하니까 이게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고요. 점점 더 멀리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뛰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간다고. 자면서 간다고. 생산성이 없어진다고요. 그게 생산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처음엔 잘 가는데 그 속도, 미분하는 게 속도잖아요. 그죠? 속도가 뭐 어떻게 된다고. 속도가 자꾸 체감한다고. 그런 성격을 생산에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생산량을 갖다 많이 이게 국민소득이에요. 국가에서 보면요. 이걸 국민소득을 많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생산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국민소득을 많이 오고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경제 성장해지려면, 기업이 부강하게 해달라면, 국가가 부강해달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버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 셋 중에 A, 노동과 자본, 알파, 베타, A 이런 것을 갖다 증가시키면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되겠죠. 2가 5가 된다면, 제곱이 3승이 된다면, 노동이 뭐 2단위가 3단위가 된다면 자꾸 증가하면 자꾸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국민소득이 증가할 텐데 노동과 자본 이거 증가시키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은 어렵다는 거예요. 노동 저출산 문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노동이 증가된다는 게 이게 참 한계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줄어들어 볼 거라고요. 자본이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노동과 자본 증가시킨 좀 글렀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 자본 갖고 아무리 해봐야 이거 노동과 자본을 하면 노동과 그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비용이 자꾸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문제라고요. 노동과 자본은 아무리 그것도 상황이 안 좋지만 그걸 많이 써가지고 경제 성장을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 남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지요. 효과가 비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 알파는 알파 베타는 뭐냐? 노동 생산성하고 자본 생산성이라고요. 한계 생산물이라고요. 이게 한계 생산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자꾸 이게 규모가 자꾸 커지잖아요. 10,000명, 20,000명 자꾸 커지잖아요. 이게 제곱이었던 게 1.5, 1.4, 2.2, 2.2 둘 떨어져 버리네. 아니 증가해도 이게 2가 3, 4, 5 이렇게 가도 괜찮은 판인데 난 건들지도 않았는데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이 작용하니까 이게 2가 3으로 가도 괜찮은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말이죠. 1.5, 1.2, 1.1, 0.8 이런 행사가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가속도가 붙여가면서 떨어져요. 한게 체감해요. 이놈 못 믿겠단 말이에요. 특히 규모가 커지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 노동과 자본 규모가 커지면, 사람의 인구가 많이 불어나면 이거 자꾸 줄어든다고요.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이놈을 내가 어떻게 믿고 경제 발전을 하겠냐고요. 그죠? 구조가 그렇게 된 걸. 이거는요. 효율성도 별로 없고 지금 상황도 안 좋고 이거는 이거 믿고 했다가는 나중에 뭐 체감하려고 뭐 거꾸로 가는 그런 놈들인데 뭐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경제를 자꾸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 어떡하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요. 기술밖에 남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기술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기술 힘들지. 하지만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바로 우리의 꿈이고 내 꿈이다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은 적어. 괜찮아. 네가 유일한 희망이고 내가 떼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또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확률은 적죠. 하지만 그거 외에는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나라 상황에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쪽에서는 미래창조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래창조부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심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학기술부란 말이에요. 과학기술부 이름을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여기에 과학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래창조부에서 해야 될 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둔다고요. 그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무슨 기술? IT. 요걸 제일 해보니까 재밌었거든. 근데 이거 갖고 오래 살 수는 없죠. 앞으로 한 5년 동안 먹고는 살겠지만 그 이후에는 못 먹고 살아요. 하지만 요 IT, 인터넷 기술에 해당하는 거, 그 테크놀로지, 이 팀 테크놀로지란 말이에요. 이걸 가장 중심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통신부를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 그다음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이걸로 선택을 하는데 이거 하나조차도 참 끌고 가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런 방향이 잘 됐냐? 글쎄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방향은 맞았어요. 방향은 맞았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미래 창조하다가 미래 창조의 기술을 진짜 위해서 진짜 움직이지는가? 그건 미지수란 말이에요. 이 내용들을 왜 기술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지금 타개할 책이 이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도 궁금해요. 저만 알고 있는 사상인데. 근데 그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미래창조부 기술 개발하려고 그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지. 그 진짜 그런 뜻에 의해서 이런 거 만들었는지. 하여튼 두고 볼 거예요. 일단 가긴 제대로 갔는데 제대로 가는지 정말 기술을 찾아서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예요. 거기에 그 이론적 바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자, 우리가 지금 생산에 대한 이번 시간에는 생산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생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렇게 컵다운 생산 함수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요. 생산이라는 것은.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증가해요. 노동과 자본 이렇게 A, 알파, 베타 이거 하면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체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한계성 체감 법칙이 작용하는 그런 성과를 갖고 있는 생산들이에요. 거기서 부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현황을 얘기하면서 기술의 중요성을 제가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수업 여기서 끝내죠. 뭐. 네.